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중국 우한 폐렴 사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 바이러스 누출로 인한 인재인 듯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 환자가 최초 발견된 때가 2019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이후 12월 31일에 원인 미상의 폐렴이 집단으로 발생했다며 세계보건기구에 보고가 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1월 10일 들어서 최초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이미 감염자 수가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처가 매우 늦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1월 15일에는 일본에서 그리고 20일에는 한국에서 최초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베트남, 네팔,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까지 이렇게 환자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로 확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도 사실상 중국의 모든 행정구역에 우한 폐렴이 퍼진 상태라고 그렇게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속하게 퍼진 또 다른 이유는 중국 춘절이 끼어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한국 설날과 같은 중국 최대의 명절입니다. 2020년 중국 공식 춘절 기간은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입니다. 물론 그보다 빨리 춘절 연휴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향을 찾아 이동하게 됐을 테고요.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한국과 아주 흡사합니다. 따라서 중국 거주 외국인들도 그 기간을 틈타 본국을 다녀오거나 또는 외국 여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데다 우한 폐렴 잠복 기간이 짧으면 2일에서 3일, 길게는 2주가량 아무런 증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질환에 걸린지조차 모른 채 그저 가벼운 감기 정도로 여기고선 여행길에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잠복기에도 병을 옮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지며 창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된 듯 싶습니다. 즉 잠복기 동안 감염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질환을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환의 확산 능력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전염력까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 예로 69세 된 중국인이 신경계통 질환으로 우한시 소재의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나흘이 지난 시점부터 폐렴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격리 병동으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문제의 심각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를 치료했던 의사 1명과 간호사 13명이 무더기로 우한 폐렴에 걸린 것입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가시적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기였음에도 한 명의 감염자가 무려 14명에게 전파시킨 그런 셈입니다. 아울러 고속열차나 항공기 내 감염 가능성입니다. 텐진시에서 고속열차에 근무하는 철도직원 3명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잇따라서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한은 고사하고 후베이 성조차 전혀 가본 적이 없고 또 그곳 출신들과 접촉한 적도 없는데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그 위험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병 전문가인 웬콕 윙 홍콩대 교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우한 폐렴이 대창궐 직전 단계에 돌입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전염이 시작된 것은 대창궐의 직전 단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 명의 환자로부터 수십 명이 감염되는 슈퍼 전파가 일어났다는 설도 있다며 우한 폐렴이 대창궐 직전 단계에 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또한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것은 물론이고 미국 등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는 것은 대창궐의 전조라고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어서 현재로선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전역이 사실상 폐쇄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한 지역은 외부로 나가는 비행기, 열차, 노선 버스 등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에는 검문소를 설치하여 우한시를 봉쇄했습니다. 심지어 질병 발생지인 우한시와 무려 3,000km 떨어져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마저 우한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감염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1급 위험지역으로 발동되었으며 전신에 방역복을 입고 체온계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득실거린다고 합니다. 체온이 높으면 도시간 이동도 불가능하고 건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거의 모두가 폐쇄됐고 주요 호텔도 중국 당국이 강제로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우한 지역과 무려 3,000km나 떨어져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 이럴 정도면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사정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우한 지역에 깔린 두려움은 상상에 맡길 일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춘절 연휴를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도 우한 폐렴 확산을 방어하기 위해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학교의 개학일을 잠정적으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각종 학원 운영까지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듯 북한은 아예 중국인 입국 자체를 불허했습니다. 필리핀은 자국 내에서 관광 중이던 중국인을 출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도 우한시 주재 영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을 포함한 모든 미국 국적인을 귀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난감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서야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늑장 대응인 것입니다. 그 사이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이 숱할 것이고 거기 더해서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 사람까지 합하면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 현지에 거주하는 중국 청년이 현지 사정을 유튜브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한다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며 현재 우한시는 지옥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울러 춘절을 맞아 수백만 명이 우한을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며 중국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 현지 간호사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가 무려 9만 명이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중국 현지에서 올라오는 각종 영상물을 보면 병원에 환자가 빼곡히 몰려 마치 시장터를 방불케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병원 한 구석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심지어 시신이 하얀 천에 쌓인 채 병원 통로에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까지 꽉 들어차서 그런 좁아진 통로로 의료진이 왕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많습니다. 길가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지는가 하면 지하철 안에서도 꼬꾸러집니다. 방독면을 한 사람들이 그들을 어디론가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려다 이에 반항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공항에서는 발병 의심자를 곧장 칸막이에 분리한 채 구급차로 어디론가 싣고 갑니다. 이를 생화학전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중국 청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중국 우한에서 확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빠져나와 변이를 일으켰을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체를 연구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우한에 세웠을 때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연구소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며 그렇게 경고했다는 점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 확산된 에볼라 바이러스 유출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긴 합니다만 지난 2004년엔 베이징 연구소에서 사스 바이러스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를 의식한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바이러스 발원지가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판매한 야생동물이 우한 폐렴의 진원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그러한 발표가 그다지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박쥐 등 야생동물 요리 때문에 그랬다면 그러한 것을 먹었던 그 까마득한 옛날부터 발병됐어야 옳을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공중에서 비행기를 이용한 컴트레일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중국에 비행기까지 투입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겠습니까? 중국 영공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서로 들어왔다고 해도 금세 들통나고 말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지는 듯 싶습니다. 여기서 빌 게이츠가 지난 2017년 2월 독일 메넨에서 했던 발언이 실린 그런 기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테러리스트가 바이러스를 활용한다면 수억 명도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적인 이유에서 발생한 전염병이든 아니면 테러리스트가 조작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든 수억 명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10억 명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인공 전염 바이러스를 만드는 기술은 과거에는 국가 차원에서 다뤄졌으나 지금은 일반 생물학자도 다룰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됐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든 이미 사태는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무엇보다 예방이 매우 중요할 듯 싶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우한 폐렴은 주로 호흡기로 전염된다고 합니다. 감염되었을 경우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과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심한 경우엔 폐포가 손상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예방 백신이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체내 면역 활성도를 향상시키고 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세균성 폐렴 등 합병증을 방지하는 항생제 투약 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고 경감시키는 등 간접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가 이겨내게 되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밀접한 접촉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밀집된 곳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외출 전후엔 비누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넷째, 외출 시에는 위생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분비물이 공기 중이나 벽에 뿌려지지 않도록 기침을 할 때는 손수건 또는 소매에 대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귀가 후에는 입었던 옷을 세탁하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잡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될 수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따뜻한 물을 자주 그리고 충분히 마셔서 구강과 인후에 수분이 많아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불안한 상황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 죄 없는 중국인들이 겪고 있을 불안감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우한 지역 시민들의 공포심은 상상 그 자체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 창극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모든 분께서 무탈하시기를 염원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